지금 교직에서 정년퇴직한 지 6년째 되고요. 남도역사연구원이라고 지금 경상도도 남도가 있고 충청도도 남도가 있는데 그쪽에서는 남도란 표현을 안 써요. 유독 강주 전남 사람만이 이건 남도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만이 고유적으로 쓰는 언어고요. 우리 지역의 역사를 연구하고 방송하고 신문에 글쓰고 강의하고 현장 탐방하고 이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아마도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생긴 이래 가장 후대 사람들이 기리고 기억하는 최고의 인물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 지역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주 전남 지역에 가장 많은 흔적이 남아있고 그리고 그분을 기리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동네가 또 우리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수가 총 센터이기는 하겠지만 여수뿐만이 아니잖아요. 고흥에서도 영암에도 해남에도 강주에도 이순신 장군의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남도 사람들, 그 남도 땅이 품었던 이순신의 흔적은 어떤 건지 이런 얘기를 물론 여수가 중심이지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우리 지역에 이순신 장군의 사당이 전국에 21개나 있는데 강주 전남 전부까지 합하면 13개나 있다.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지역이 최대 격전지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순신을 가장 많이 기리는 곳이 우리 지역이다. 이런 뜻도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좀 웃긴가요? 부분 끊겼어요. 하나.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옹준이 7천량 전투에서 완전히 말아먹잖아요. 그래서 다시 선도수군 통제사의 임명장을 받자마자 수군을 재건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데가 구례, 곡성, 순천, 보성 그리고 장호 그리고 한 달 만에 수군을 재건한 뒤에 명량에서 대첩을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이순신 수군 재건지고요. 이순신을 도왔던 남도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우리 지역 출신이라는 것 그리고 이순신과 특별한 인연을 맺었던 우리 지역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들을 간략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여 얘기를 먼저 조금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종은 민주의 종각 안에 있는 민주의 종입니다. 옛 전남도청인 강주 도청 앞에 지금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종의 무게가 8,150관이에요. 8,150관. 관이라고 하는 무게 단위는 좀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네. 일관이 몇 킬로죠? 3.75kg. 그래서 약 30톤 정도 무게가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이 종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선택했던 숫자가 8,150이냐는 거예요. 그 연병 뭐예요? 815. 거꾸로 하면 소름 돋죠. 그러니까 815는 뭐예요? 대한민국이 일제압제에서 해방되는 날. 5.18은 뭐예요? 민주주의를 지켜낸 날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은 남도 사람들이 근현대 어떻게 살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무게가. 그 다음에 여러분 절에 가잖아요. 절에 가면 어디나 종이 있는데 종에는 문양이 새겨져 있죠. 그 문양은 99.9%는 뭔지 아시죠? 하늘을 낳는 비천 여인. 그러니까 그 극락의 세계에서 노래 부르는 여인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가 표현됐냐면 세계에서 딱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보신 분 있나요? 올해 36주년이었는데 46주년. 그래서 국립 5.18 묘역에 가서 보면 5.18 민주항쟁 추모탑이에요. 추모탑이 새겨져 있습니다. 요거는 뭔지 아세요? 잘 안 보인가요?
1929년 11월 3일입니다. 강주 고고생이 중심이 됩니다. 3.1운동 이후 최대 독립운동이었던 강주학생 독립운동 기념탑이 현재 어디에 있냐면 강주 일고에 있는 거예요. 기념탑입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 정은 근현대 우리 대한민국이 나가야 될 보편적 가치를 저는 시대정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치하의 최고의 시대정신은 뭐예요? 친일이 아니라 독립이잖아요. 여러분 독립운동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나라 구하는 일은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걸 바쳐야 됩니다. 목숨까지도.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독립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잊지 못하고 기리고 기억하는 거예요. 뭐로 부르면서 독립운동가로 부르면서 해방 이후의 시대정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있었지만 제가 중요시하는 것은 통일정부 수립해야 되는 것 당시 시대정신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이 못 해냈어요. 못 해내니까 오늘 사는 우리들이 그 아픔을 겪는 거예요. 시대정신 중에 하나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공통점이 뭡니까? 독재자. 독재를 타도하고 백성이 주인이 되는 민주사회를 일으켜내는 거였어요. 이걸 우리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그래요. 근데 민주화 운동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박정철도 이한열도 목숨을 내놓아야 했단 말이에요. 많은 민주화 운동가들이 간첩으로 몰려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민주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는 민주투사, 민주운동가라고 부르면서 기리고 기억하고 계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것, 이게 역사인 거예요. 역사를 배우는 목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해냈었던 것을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이어받고 계승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역사적 과제가 되는 건데 그거 하려고 우리는 역사도 배우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튼 밥 세 끼 먹고 산다는 게 인간으로서 역할을 다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두 개는 뭔지 아세요? 하나는 무등산이 새겨져 있고요. 또 하나가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올림픽 열렸나요? 몇 년도에? 88년도에. 그때 혹시 기억 한번 더듬어 보세요. 식전행사입니다. 이어령 씨가 그거 총괄했어요. 돌아가신. 제일 먼저 굴릉새 나왔고요. 두 번째 등장이 뭔지 아세요? 강주 칠석동 걷싸움이 등장. 걷싸움 굉장히 격렬한 운동이잖아요. 전 세계인에게 그때 이제 88 올림픽이 개최될 때 미국서 그 여론조사가 설문조사를 했대요. 이번 88 올림픽이 개최되는 서울 코리아가 어디에 있는지 지도에 찍을 수 있다 물어봤더니 1.2%밖에 대답을 못했대요. 좀 서운하죠. 우리 LA 찍으라고 그러면은 한 30%는 찍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서운할 게 없단 말이에요. 당시 대한민국의 세계 인식 수준이 그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내년에 올림픽 열리는데 찍을 수 있나요? 라고 한국 사람한테 물어보면 대답 얼마예요? 0.00001%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였냐면 88년도 대한민국의 88 올림픽은 코리아라고 하는 지명이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알린 일대 쾌거였다. 그리고 2002년도에 뭐 해버렸습니까? 월드컵 몇 등 해버렸어요? 4등 했잖아요. 대한민국이 세계 4위권까지 오를 수 있는 정말 무서운 민족이고 나라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 선포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재미있게도 4강에 올랐던 장소 지역이 어디예요? 강주에서 4강에 올랐어요. 강주였다니까요. 아무튼 뭐 우연인지 어쩐지 아무튼 우리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그걸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축적된 남도의 역사 정체성이 뭐냐?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몸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보다 많이 사는 동네 이게 남도 땅인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지역 역사를 한 30년 이상
이렇게 들여다보고 연구해 보면 임진왜란 때도 한말 때도 많은 의병들이 안 죽어도 되는데 안 일어나도 되는데 5.18 때 도청 가서 그냥 항복해도 되는데 끝까지 항복하지 아니하고 싸워냈었던 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내려왔었던 전통 축적되어진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하면 여러분 노벨상 몇 명 받았죠? 대한민국에서? 2명. 다 어디 출신이죠? 재밌죠? 한 명 더 있을 가능성이 있대. 의학 분야에서 암 쪽에 강주 출신이에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받을지 어쩔지. 근데 한강 작가가 아버지는 이제 장흥 출신이지만 태어나기는 강주에서 태어나요. 효동초등학교가 떴습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거기를 입학했다고요. 4학년까지. 제가 효동초등학교 졸업했잖아요. 그래서 제 가장 유명한 후배가 이제 한강 작가가 됐어요. 근데 한강 작가가 그 소년이 온다 5.18을 소재로 했었던 문지학이라고 하는 그때 동성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27일 새벽 그 도청에서 숨졌는데 그 학생이 이제 메인 모델이에요. 문지학 어머니 아버지를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엄청나게 부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26일 날 저녁에 도청에 가서 재하가 집에 가자라고 끌고 오려고 그러는데 재하기가 반대해서 그냥 온 것을 그때까지 후회하고 계셨어요. 그때 강제로라도 끌고 왔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최근에 만나뵈니까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셔요. 그러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제 요 지점이 중요한데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그랬어요. 문지학 아버님은. 그러니까 슬슬 풀어내는 거예요. 이분 유신 체제 때 밥상만 받으면 박정희 욕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걸 아들이 옆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밥상머리 교육이라니까요. 대구 애들은요 5.18에 관한 교육이 거의 안 돼 있어요. 우리 초등학교부터 강주는 뭐 중학교 계속해서 현장 가고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달라진단 말이에요. 역사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지역이 어떤 지역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저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대한민국의 중심 지식인들은 일반 시민이에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70% 이상이 대학을 나온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모든 운동, 아까 시대정신을 실천한 민주화 운동이든 무슨 운동은 다 학생들이 앞장서요. 그때 대학교 진학률이 우리 정도만 하더라도 30%돼 있단 말이에요. 그때 지식인들은 학생들이에요. 근대 교육이 언제 시작이 되냐면 강주에 1896년 서석초등학교가 처음 만들어져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강주에는 학교가 딱 4개밖에 없어요. 서석초등학교, 그게 강주 보통학교예요. 농업학교, 지금 농고예요. 농고, 자연과학고, 그리고 숭일학교, 숲이학. 4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4개 학교가 중심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말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제국 말기를 얘기해요. 1897년 조선이 대한제국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1910년 일제에게 나라를 뺏기잖아요. 그래서 1905년부터 1910년까지를 대한제국의 말기, 이때를 한말이라고 불러요. 이때 이제 의병이 일어나잖아요. 한말 의병이 그겁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의 주권이 하나하나씩 뺏겼던 시점이 언제냐면 1895년이 을미년입니다. 명성황후가 시해당했던 해예요. 이때부터 의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은 뭐냐? 유생들이에요. 유생들. 향교 다니고 유학했던 유학자들이란 말이에요. 교과서에 실린 분으로 대표적인 분은 꼽아라 한다면 면학 최익현, 하서 이양로, 그리고 우리 고장 장성 출신 노사 기정진. 기정진이 그렇게 대단하신 분인데 우리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양로의 수제자가 누구냐 바로 유인석이라는 분이에요. 유인석이
1895년 을미사변 이후 조선의 주권이 발표게 됐을 때 전국의 유생들에게 경문을 보내요. 가장 영향력 사람이. 그 경문 이름이 처변삼사예요. 변란에 처했을 때 유생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 거의소청. 의병을 일으켜서 외놈을 쓸으라는 거예요. 의병을 일으켜라. 두 번째, 거지수구. 그거 할 자신이 없으면 숨어라. 망명하든지 뭐 지하에 숨든지 숨어라. 세 번째, 자정수지.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그러니까 의병을 일으키든지 숨든지 목숨을 끊든지 살벌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보세요. 오른쪽 그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수에 다 이순신 재단이 설립되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경상도 땅에는 뭐가 막 만들어져요. 대한민국에 독립운동 기념관이 3개 있습니다. 하나는 유관순 언니가 있었던 천안에 있어요. 메인입니다. 그리고 2개는 경상도에 있어요. 경상북도 수도가 어딘지 아시죠? 안동.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 있냐면 의열단 단장 김원봉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뭐 역사하시는 분들은 생각나실지 모르겠는데 옛날 영화로도 만든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밀양 아니라 밀양. 인구 10만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있어요. 경상도 2개 있어요. 전라남북도 강주에는 없어요. 이거 만들려고 제가 작년에 2년 동안 뭐 세미나하고 뭐 했는데도 안 돼요. 예산이 한 400억, 500억 들어가는데. 자, 놔두고요. 안동에 독립운동 기념관에 딱 들어가면 요방이 있습니다. 제목 자정 순국자 관. 이해가 됐나요? 우리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지조를 지키는 사람이 많이 살았던 동네. 무려 16명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걸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라도 사람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거의 소총합니까? 아까 쉽게 말합시다. 의병을 일으킵니까? 숨습니까? 목숨을 끊습니까? 우리는 몸으로 그냥 들이대는 거라니까요. 기질의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저는 그 차이를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남도인만의 문화, 남도인만의 기질. 우리 쪽도 목숨 끊은 사람 있어요. 가까운 매천 황현 같으신 분. 그럼 경상도는 그 의병 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중학생들한테 얘기해 봅니다. 촛불 집회 때 대구 사람들 촛불 들었을까? 안 들었거든 그래. 부산 사람들 들어요. 전국이 다 들잖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250만 대구 사람들 2,000명 들 때, 350만 부산 사람들 3,000명 들 때, 150만 강주 사람들 10만 명이 드는 거란 말이에요. 뭐가 달라요? 질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질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축적되어진 결과물이 역사 정체성으로 우리 DNA로 남아서 전해지는 거예요. 뭔가 차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역은 뭐가 있냐면 1909년의 경우 교과서에 실린 거예요. 의병 전투 횟수의 47.2%가 전라도 땅에서 일어나요. 경상도 땅은 11.9%예요. 참여 의병 수의 60%가 전라도 땅에서 일어나요. 전라도 사람들이에요. 경상도는 그것도 11.9%예요. 경상도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질이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경상도에 자정 순국자관이 있다면 전라도에 뭐가 있는지 아시죠? 나주에 올해 오픈한 남도의병 박물관이 있다. 남도의병 박물관 자정 순국자관은 경상도와 전라도의 역사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저는 상징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이 이제 그런 지역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지역은 이순신 사상 최대 건립지입니다. 21개 중에 무려 전라북도 2개를 합하면 13개가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하나씩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것은 당근
여수 충민사입니다. 가장 먼저 만들어졌고 가장 먼저 사역소원이 되고 사역사당이 되고, 그러니까 시점도 가장 빠르고 사역 임금님이 특별히 액자를 내려준 사역사당도 가장 빠르고, 그거는 여수와 이순신이 어떤 관계였는가를 저는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충민사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1598년 음력 11월 달에 전사합니다. 그리고 이 사당은 바로 2년이 채 되지 않아서 지어집니다. 당시 영의정 이양복입니다. 이양복이 건의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지으면 좋겠는가 논의합니다. 결론은 당근, 통영이 아니에요. 아산이 아니에요. 여수. 그 얘기는 당시 여수가 이순신 장군과 가장 밀접한 장소였음을 정부도, 당시 정부도, 지금 정부가 아니라 당시 사람들도 인식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세 분이 배양되어 있습니다. 전라 자도 수군 절도사 겸 삼도 수군 통제사 이순신, 전라 우도 절제사, 전라 우병 우사, 우수사 이혁기, 그리고 이제 안홍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연유로 선택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간혹 정치적 이유 때문에 추가 배양되기도 하는데 세 분이 배양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수 충민사는 왕명으로 건립이 됩니다. 나머지는 지방의 유력민들이 건립한 경우도 있고, 또 문중에서 이순신 장군 수하에 있었던 분을 배양하면서 대장인 이순신과 함께 배양하기 위해서 만든 경우도 있지만, 왕명으로 배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아가신 지 2년이 안 돼서 건립되었고, 그리고 이 여수 충민사는 이순신이 태어나고는 틀려요. 제가 잘못 썼네요. 태어나고는 서울서 태어났고 자란 그의 애갓집 동네의 충남 아산보다도 106년이나 빠르다. 그래서 오늘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3대 성지까지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수, 통영, 그리고 아산, 이렇게 거의 현실적으로 지금 세 군데에서 가장 크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핵심은 여수인데 정치적 힘의 역학관계 때문에 경상도 쪽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고 만들어졌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남은 명량대첩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명량대첩의 현장 전라 우수영이 있었던 그 해남의 충무사라고 하는 사당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방금 보셨던 뭐가 있냐면 명량대첩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량대첩비가 순환을 겪어요. 여러분, 일제가요 우리나라 와가지고 자기들을 우리말로 우리가 애놈들을 박살냈던 분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성계 황산대첩 들어보셨죠? 남원 황산대첩이 박살냅니다. 와가지고 산산이 깨버려요. 고경명 광주 출신 금산전투 순절비 박살냅니다. 심지어는요 이임진왜란 때 함경북도에서 의병을 일으켰던 누군가요? 얼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정문부네요. 정문부 북한 대첩비 깨버리려다가 안 깨고 일본으로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어디다 놔두냐면 일본 잘하시네요. 야스쿠니 신사 뒤에다가 처박아 놨어요. 제가 야스쿠니 신사를 2번 가서 확인했거든요. 북한 대첩비를 저는 세워봤습니다. 뭔 얘기냐면은 제가 이제 일본을 자주 간 편인데 일본 속에 남아있는 우리 문화유산이 뭐가 있나 이런 책도 있어요. 야스쿠니에 북한 대첩비가 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광주에 있는 역사 선생님들하고 쳐들어갔는데 무슨 일로 왔는가 해서 우리 북한 대첩비 보러 왔다 하니까는 가르쳐주는데, 아무튼 초라하게 뒤에다 처박아 놨어요. 두 번째, 제가 2002년도 일본 본부성 초청받아가지고 전국의 역사교사 40명이 14박 15일 일본에 간 적이 있었는데,
요놈들이 도쿄의 지기들 근대 문화유산을 막 보여주는데 요건 안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 잡고 그랬죠. 야수꾼이 신사에 정문부에 북한 대첩비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꼭 보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봤어요. 그랬는데 노무현 정권 때 북한하고 좀 친했잖아요. 일본에 있는 문화재 환수하는 단체가 있었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 북한 대첩비가 다 서울을 통해서 북한으로 건네져요. 그래서 서울에 왔을 때 국립 우리 박물관의 야외에 한 달 동안 전시하고 북한으로 보냈는데 전시한다고 그래서 제가 한 걸음 달려가서 또 세 번째 만나본 적이 있어요. 아무튼 일본 놈들은 그렇게 박살냈단 말이에요. 명량대첩비도 가만두지를 않아요. 1942년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서울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경복궁 나라가 망하니까 일본이 망하니까 근정전 어디다 묻어요. 이거를 해남 사람들이 47년 해방이 되고 나서 찾아옵니다. 호남선 기차로 갔다가 목포에서 배로 해남까지 옮겨가지고 다시 오니치로 이런 순환을 겪었는데 제가 여기 찾아가서 할아버지를 만나 뵀는데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이제 인터넷 자료 보면 명량대첩비는 나라에 큰 일이 발생하면 눈물을 흘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스토리가. 근데 이 할아버지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80년 5.18 때 우는 걸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기록에 보면 6.25 동란 때도 비가 울었다 이런 기록도 있어요. 아무튼 믿거나 말거나인데 아무튼 명량대첩비가 이런 순환을 당했는데 명량대첩비가 있는 해남에도 이순신 사당이 있다. 순천 외성 옆에 충무사가 있습니다. 이런 해남 영정사라든가 이런 데는 뭐냐면 지금 뭐 261이라든가 유형 이계년인가 아마 그 이역기 그쪽 뭐 261 이계년 이쪽 집안에서 세울 때 이순신을 같이 배양한 걸로 추정이 돼요. 그런 게 많아요. 하평이 씨들이 세울 때 이순신 얼산사도 있습니다. 강진 금산사, 여수 오충사, 완도 고금도. 완도는 이순신 장군의 선도수군이 마지막 머물렀던 군영이에요. 군영. 여기에는 뭐도 있냐면은 그 몇 달 뒤에 진민이라고 하는 명나라 수군 도독 수군이 합류했던 지점이기도 합니다. 명나라 수군이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그 문신이 있어요. 문신. 임금 그 학문했던 사람 중에 임금의 반열에 오른 문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공자예요. 공자. 문왕입니다. 문왕. 그리고 무신으로 왕 대접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간우예요. 간우. 그래서 가장 관우는 뭐냐면은 군인들의 수호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민 도독이 고금도에 와서 가장 먼저 군영을 정비하고 만든 게 뭡니까? 관왕묘예요. 관왕묘. 그러니까 관우를 모시는 사당을 만들어서 그 수군들, 명나라 수군들이 안정하게 그 싸움의 전투에 임할 수 있게끔 비는 그런 공간이 됐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1683년도에 동무서무를 만들고 진민 이순신을 추가 배양을 했고 나중에 탐보묘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익이 되고 그 이순신 장군과 함께 죽었던 부도독 등자령을 추가 배양을 합니다. 그런데 일제치하에 이게 해체가 되고 해방 이후에 관왕묘 자리에 새로 사당을 짓고 이름이 충무사로 변하면서 이순신만 배양을 하게 되고 앞에 동무가 만들어지면서 정영남이라고 하는 가리포 천사가 추가 배양이 됩니다. 아무튼 완도 고금도는 처음에는 진민이 누구? 관우를 모시는 사당을 만들었는데 해방 이후에 그 자리에 충무사가 만들어졌다. 진리는 재밌습니다.
그 임진왜란 이후에 여러분 아시는 거 있죠? 명나라 멸망합니다. 청에게. 우리가 말하는 오랑캐 민족이 이렇게 멸망한 거예요. 그래서 진린의 손자 진조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에 망명을 해요. 그리고 터를 잡았던 게 해남군 산이면 황조마을이에요. 그리고 이분 진린 장군이 어디 출신이냐면은 광둥성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뭐가 되냐? 광둥 진시의 시저로 진린 장군을 모시고 있다. 진린과 이순신은 애증의 관계입니다. 근데 의외로 사설을 들춰보면 진린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많아요. 근데 우리한테 늘 부정적 평가로 다가와요. 아무튼 뭐 시기심이 많았고 공도 가로채고 뭐 뇌물도 좋아하고 전투도 소극적이고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긍정적인 측면도 굉장히 많습니다. 청렴하고 선조가 2번이나 선물을 내렸는데도 부채만 받고 되돌려가 순천해성에 있는 그 군량을 인수인계 받았는데 한 성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넘겨주고 가고 아무튼 나중에 이순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순신에게 굉장히 거만스러웠지만 나중에 이순신이 진리를 잘 대우하잖아요. 이순신의 감복해서 오히려 이순신을 좋아했던 사람. 진린이 나이는 한 2-3살 더 많습니다. 근데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재밌는 거는 진리는 당시 도덕이에요. 그리고 풍계가 정삼품입니다. 이순신은 풍계가 전라자수사이다고 한다면은 정삼품이지만 삼도수군 통제사가 되니까 뭐가 돼요? 정이품인 거예요. 풍계는 누가 높아요? 이순신이 높아요. 그러나 조명 수군 연합 사령관은 진린이 되는 거예요. 진린이 수군 총사령관이었다. 그러나 독단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늘 이순신에게 조언을 구하고 이순신과 함께했다. 그리고 이순신을 돌아가서는 하늘에 난 빵꾸난 구멍을 때울 수 있을 만큼 위대한 인물이 이순신이라고 칭송한 사람도 진린이에요. 진린이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평가를 왜 거만스럽고 뇌물을 좋아하고 이건 뭐냐? 여러분 이강수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분이 동아일보에 30년대에 이순신이라는 소설을 연재하면서 그렇게 묘사했단 말이에요. 왜? 메인이 이순신이니까 이순신을 돋보이게 하려면은 누군가 상대적으로 악역을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뿐만 아니에요. 그 이후에 우리 칼의 노래 김훈 그리고 김탁한 씨인가요? 불멸의 이순신 나중에 이제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그 드라마로 만들어진 그런 소설에 전부 진린 장군이 거만하고 뇌물 좋아하고 뭐 전투의 소극적인 인물로 이렇게 쓰여졌던 결과물의 반영이 진린을 그렇게 나쁜 사람. 그래서 제가 그 산이면에 가서 광둥진 씨 후손 만나보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원통해 하더라고요. 역사가 꼭 진실만이 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강주에는요 무광사라고 하는 사당이 지어집니다. 강주하고 전혀 이순신하고 관계가 없는데 한의업을 하던 최병채라고 하는 분이 사제를 털어서 이순신을 모시는 사당을 짓고 이것을 나중에 그가 세운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의 건학 인형으로 삼아요. 재밌는 거는 이순신 장군의 배양일에 상무대 밴드부 군악단에 와가지고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1965년 이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강주에서 전국 체전할 때 대문 무너져갖고 그 10몇 명 죽었던 해예요. 네? 그 체전하는데 이때 성하 저마차가 여기였다니까요. 약간 뭐 박정희 정권 시대에 이순신 장군을 띄울 때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했었다. 무광사 성하 점합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공은 요 얘기는 뭐 조금 이따 하겠지만 이순신 장군이 수군 장수가 아니었잖아요. 아니 그때 이제 문과 시험에 합격하면은 수군 뭐 육군 가릴 곳 없이 그때 공부는 없었으니까 배정
임명한 대로 가야 되잖아요. 첨사로 가든 만호로 가든 육군 뭘로 가든. 근데 주로 이분은 압록강변에서 여진족과 싸웠던 육군 장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1580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2년 전에 1년 반 동안 오간 오포 중에 하나인 공발포진 만호로 유명이 됩니다. 이때 그 유명한 오동나무 사건, 그때 전라자수서가 베어 바치라 했을 때 이것은 나라의 공물이니 베어 바칠 수 없나이다. 그렇게 항변했던 그때 전라도 일대의 백기를 전부 탐지할 수가 있었다. 이 경력이 없었더라면 이순신은 전라자수사가 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임진왜란의 국난도 극복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고흥, 발포진, 만호로의 임명은 조선을 구했던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또 충무사가 있다. 발포만호,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오동나무 사건은 청렴의 상징이 됐고, 거기에 그 고흥 군수가 청렴광장을 만들어 놓고, 제가 요구한 것은 제 거가 하나 있었는데 여기 안 보이네요. 저도 하나. 아 그래요? 말뚝을 박았었는데 됐습니다. 아무튼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7지 사당이 몇 개 있다고요? 21개인데 강주 전남에 11개, 전북에 2개, 총 13개가 전라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에 비해서 경상도에는 7개가 있다. 이는 이순신의 주 활동지가 남도였고 남도인들이 충무공 이순신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음의 반증이다. 이렇게 저는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박정희 동상 세울 때 대구 사람이 돈 많이 내나요? 강주 사람이 많이 내나요? 대구. 김대중 대통령 동상 세운다고 하면 강주 사람들이 많이 내요? 대구 사람이 많이 내요? 강주. 왜? 김대중 선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많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순신 장군의 사당이 많은 이유는 물론 이순신과 관련된 전투 현장이 많았다는 것을 방증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분을 기리는 마음이 없으면 사당은 만들어지지 않는 거다. 첫 번째 꼭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꼭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98년이죠? 8년 7월 아마 17일인가요? 15일인가요? 7천량 전투 때 옹균이 말아먹습니다. 이때 옹균의 직함이 뭔지 아세요? 이순신이 파직되고 난 다음에 옹균의 직함이 전라자수사 겸 3도 수군 통제사였다니까요. 2대 3대 수군 통제사가 옹균이에요. 근데 7천량에서 말아먹을 때 배설이 딱 12척만, 배설은 경상 우수사예요. 갖고 탈출하고 나머지는 전부 한 방에 박살이 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깜짝 놀래요. 그 비보를 듣자마자 이순신에게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 직함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때 이순신은 어디에 있었냐면 그때 이제 그 권율 휘하에서 백의종군 하고 있었는데 경상도 진주 손 누구 집에 송경래. 네. 여러분들 아무튼 수준이 대단하십니다. 송경래 집에 있을 때 새벽에 임명장이 도착해요. 이때가 8월 3일이에요. 임명장을 받자마자 제비하고 불과 15명. 그때 자기 옆에 있었던 사람은 15명밖에 없었어요.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군관 9명, 그다음 병졸 6명 아마 그럴 거예요. 이 사람들 데리고 하동을 지나서 구례를 넘어서 곡성, 옥가, 강정, 순천, 보성, 장엄 이 해령표에서 배 타고 드디어 출전해서 벽파진에 보름 있다가 우수용으로 건너간 그 다음날 9월 16일 영양에서 13대 133.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1대 133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이순신이 수군을 재건했었던 핵심 지역인 거예요. 핵심 지역인 거예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내 가옥이네요. 8월 3일 선정관 양호가 수군 통제사 임명장을 전달합니다. 그때 황대중, 이건 강진분이세요. 두 다리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양건당의 호가. 양건. 건은 쩔룩거리다 할 때 건자예요. 두 다리를 쩔룩거렸던 분이세요. 쩔룩거렸던 이유가 하나는 뭐냐? 하나는 자기 어머니 병환을 위해서 허벅지 살을 떼어다가 부어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효건이라고 불렀어요. 효건. 효 쩔룩다리. 그러다가 이순신 장군 군관으로 와가지고 전투 중에 외놈의 포탄을 맞고 또 오른쪽 다리가 쩔룩거려요. 이순신 장군이 이건 충건이라고 이름 붙여요. 나라에 충성하다가 그래서 두 다리가 쩔룩거리니까 호가 뭐가 돼요? 양건이 되는 거예요. 양건당. 이분은 뭘로 유명하냐면 인터넷에 나오는데 이분의 애마가 남원전투에서 전사하거든요. 그 시신을 싣고 강진까지 와요. 그래서 그 애마총이라고 우리 교실보다 2배, 3배 된 큰 무덤말을 만들어 주는데 세상에 이런 일에도 그거 한번 방영이 되더라고요. 그 주인공이 황대중이다. 황대중이 나와서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8월 3일 날 구례 속주관을 건너서 은조를 건너서 구례 현청, 구례 군에 도달을 합니다.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수군 재건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간오포는 아실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날 이순신 장군은 난중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른 아침에 선정관 양호가 뜻밖에 들어와 교서와 유서를 주었는데 그 유지 내용은 삼도 수군 통제사를 겸하라는 명령이었다. 그러니까 뭘 내렸어요? 전라자수사라고 하는 직책을 내렸는데 삼도 수군 통제사도 겸하라는 내용이었다. 숙배를 한 뒤에 임금에게 받았으니까 상가 절을 하고 그 글을 써 봉에 올렸다. 이날 바로 길을 떠나 아침에 새벽에 길을 떠나 저녁 무렵 구례현에 이르니 온 경내가 다 피난가가 없고 경내가 적막했다. 이렇게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구례 석주관입니다. 예롱마 같은 현장입니다. 구례 현청 앞에 정자 이름입니다. 영협정입니다. 이것도 기록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현청 앞에 왕보들나무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500년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뭔 얘기냐면 이순신이 왔다 간 걸 본 산증입니다. 말은 하지 못해도 나는 보았어, 알고 있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얼른 그 얘기 하나 할게요. 1909년 10월 26일 9시 30분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입도를 격살합니다. 하얼빈에 가면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중국에서 크게 세워놨습니다. 근데 들어가면 안중근 의사 동상이 있고 위에 시계가 있는데 9시 30분에 멈춰져 있습니다. 멈춰져 있는 9시 30분은 지금 시간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1909년 10월 26일 9시 30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계는 찾아오는 탐방객에게 그날의 얘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이 왕보들나무도 1598년 8월 4일 이순신 장군이 왔었던 모습을 전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다른 얘기지만 제가 주장해도 안 되더라고요. 참 좋다고 인정을 하는데 이 전남도청 앞에 시계탑 아시죠? 시계 돌아가고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시계 음사에 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멈춰야 된다고 내가 몇 번 얘기합니다. 몇 시에?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13시에 13시는 어떤 날? 1980년 5월 21일 집단 발포로 57명이 현장에서 사망한 날이에요. 그래야 50년 100년 후에 금남로를 찾아온 사람에게 시계는 그날의 얘기를 전해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 하나 시장도 좋은 의견이라고 하는데 못 고치더라고. 답답해요. 아무튼 왕보들나무는 그런 의미가 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역사의 산 기록이. 나중에 옥가, 곡성 옥가, 압록강변에 강정, 능파정에서 잤다. 능파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는 없지만 제가 곡성입니다. 옥가. 광주에서 요수 순천으로 내려다 보면은 뭐가 있냐면 석곡 나오잖아요. 석곡에서 그게 보성강이잖아요. 보성강을 석곡에서는 대한강이라고 부릅니다. 대한강변에 능파정 터가 있어요. 터가 있는데 재밌는 거는 이 능파정 기속에 나오는 시 하나가 전해지는데 이 사람이 쓴 시예요. 그 시에 뭐라고 썼냐면 충무공이 이곳 강정에서 유숙했다네 라는 시가 문헌상에 남아 있습니다. 능파정을 거쳐서 순천으로 갑니다. 순천으로 갈 때 부유창을 지나는데 이미 부유창이 이거예요. 석곡에서 새벽에 떠나 부유창, 지금 주암 창촌마을에서 아침을 먹었다. 여러분 창촌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는 곳이에요? 옛날 창고, 군용물자, 곡식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는 마을이 창촌이에요. 이곳은 전라도 병마사 이복남이 부하에게 명령해서 이미 소각해버렸다. 이게 한 발 늦은 거예요. 군량미를 얻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바로 애놈들이 뒤따라오니까 소각을 하고 이복남은 남원으로 후퇴합니다. 그런데 순천에서 뭘 발견하냐면 순천부에서 잤다. 장전, 보통 활입니다. 편전, 조그만한 활입니다. 요걸 그리고 총통, 포입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무기를 어느 정도 획득해서 땅에 묻고 그 다음에 보성 쪽으로 출발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돼 있고요. 순천 모습이고 나간으로 갑니다. 그때는 나간군이었습니다. 보성은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해서 보성 상류 12등량길이라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보성에서는 분량을 얻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임금에게 항명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저는 수군 재건로 중에 가장 중요한 곳은 저는 보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성. 난중일기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보성에 들어갑니다. 저녁 무렵 여기도 보성 조성면 우천리 권해마을에 조양창이라고 있습니다. 옛날 조양산성이 있었고 거기에 군량미를 보관했던 창고 조양창이 있었는데 가서 뜯어봤더니 창고에는 곡식이 묶여진 채 그대로 있었다. 드디어 보성에서 식량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이 보성에 남아있는 지명 중에 등량이라고 하는 것도 이순신이 식량을 얻었다 해서 만들어진 지명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8월 15일 날 8월 3일 날 지금 삼도수군 통제사로 제명받고 전라도로 왔습니다. 지금 15일 됐습니다. 이제 12일째 되는 날이에요. 이때 난중일기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열선루에 앉아 있으니 열선루는 그 군청 현관에 들어가는 루입니다. 2층로. 지금 복원되어 있습니다. 열선루에 앉아 있으니 선정관 박천봉이 이임금의 표지를 가지고 왔다.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난중일기는 안 쓰고 있어요. 근데 추정은 할 수 있어요. 저녁에 밝은 달이 수루이를 비추니 심해가 편치 않았다. 왜 심해가 편치 않았을까? 두 번째,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잠을 자지 못했다. 왜 이순신은 몸도 안 좋은데 8월 15일 날 박천봉을 만나고 술을 많이 마셨을까? 난중일기에서는 알 수가 없다. 그런데 후일 그 조카 이분 형님의 아들이 쓴 책에 보면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신이 있는 한 애놈들은 가히 없인 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는 기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은 뭐였냐면 야 12척 수군으로 일본 대적할 수 없으니 수군을 협파하고 권율의 육군에 합류하라.
이게 임금의 교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합니다. 역적입니다.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으라고 술을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영양대첩에서 입증하는 거랍니다. 보성 대단한 곳입니다. 이순신한테는. 그래서 지금 열손로가 복원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성에 있다가 어디로 가냐면 여기입니다. 장흥 백사정 명교마을에서 배를 타고 그 회진으로 가는데 장흥 이때 12척의 배설이 배를 보내기로 했는데 안 보내와요. 그래서 민간 어선을 타고 장흥으로 들어갑니다. 고내마을 창고가 있었던 아까 곡식을 얻었던 터 지금 이렇게 남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분 여러분 그 양산보 아시죠? 강주 소세원 양산보의 일가로 조광조의 시신을 거뒀던 제주 양씨 양평손 아신가요? 양평손? 양평손의 손자죠? 아까 우리 후손 계셔요. 후손 여기 분. 양충남. 예, 양충남 선생님이 직계 후손이에요. 그 집이 대단한 집안이에요. 양사랑의 손자가 양우굽인데 나중에 전라도 병마 절도사를 지내신 분이에요. 이 집에서 주무셔요. 이 집에서 군량미를 또 얻어요. 그 내용이 난중일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양창에서 얻고 아까 양산항의 집에서 또 얻고 그래서 그 우리 양 선생님 집안은 나라에 이순신 장군에게 군량미를 바친 대단한 집안이세요. 그래서 등량이라고 하는 지명이 생겨났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복원을 해놨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튼 아까 그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잠을 자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는 난중일기에는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교서의 내용이.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라고 하는 이순신의 조카가 쓴 이충무공 전서 행록에 이 내용이 실려 있는 거예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배는 비록 적지만 전선 그 수가 미신 불사즉 신이 아직 죽지 아니하였사온즉 감히 불감 모아이 감히 나를 없인 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군을 철폐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대통령 말 안 들으면 큰일 나는데 그때 전제군주국가 시대에 대통령 말을 거역했으니까 이건 반역인 거란 말이에요. 시민 마음이 편치 않았겠다. 그러나 그거를 국민만 보고 백성만 보고 수군만 보고 헤쳐나갔던 그런 점에서도 이순신 장군의 위대성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배를 타고 떠났던 군용구미 마을입니다. 이제 회령입니다. 회령은 장흥군 회진면이에요. 회진면. 회령 산성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8월 18일 불과 지금 15일 만입니다. 8월 3일로 왔으니까 뭐 하냐면 숙배를 합니다. 숙배. 여러 장수들이 교소에 인사를 하고 그리고 충성을 다짐하는 맹서를 하는데 누가 안 왔다고요? 경상 우수사 배설은 왔는데 공경이 맞이하여 절하지 않았다. 그 능멸하고 오만한 태도를 말할 수 없기에 자기는 삼도수군 통제사니까 종이품, 여기는 경상 우수사니까 정상품 차마 때리지는 못하고 그 영리에게 번창을 붙였다. 여기 재밌는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쳤어요. 여러분 아는 권율이 정이품이거든요. 근데 정이품 삼도수군 통제사 옹균도 권장 때렸고요. 이순신도 권장 때려요. 그런데 아무튼 배설은 뭐 거먹거려서 그 기분은 언짢았지만은 그 영리에게 결국은 이제 자기 뜻을 전하기는 한 거예요. 나중에 영양대첩 3일 전인가 며칠 전인가 배설은 또 도망가요.
역사에서 참 예, 도망갑니다. 석배 모습이고요. 해령진성입니다. 이순신은 선조의 교서와 전라자수하경 삼도수군 통제사 교지를 공개하고 장수들과 함께 충성을 다짐하는 행사를 하고 드디어 배를 타고 명량으로 출전합니다. 회령진, 해남 이진, 어란진, 해남입니다. 진도 벽파진, 그리고 물돌목, 마지막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제 해령진에서 배를 타고 이진, 이게 이진이 전부 저 해남입니다. 이진으로 가는데 요거 있어요. 요거. 너무 아파요. 병세가 날이 채세기 전에 요거요. 토아리. 급성 뭐라고 하나요? 음식이 체하여 토하고 설사하는 급성 위장병에 걸립니다. 몹시 알았다. 몸을 차게 해서 그런가 싶어 술을 마셨더니 오히려 술 마시면 안 돼요. 뭐 불을 붙인 격이죠. 한참 동안 인사불성이 되었다. 하마터면 깨어나지 못할 뻔했다. 토하기를 10여 차례 하고서야 겨우 앉아서 잠을 샜다. 8월 23일에는 너무 심해서 배에서 지낼 수가 없어가지고 무태서 잤다. 이 무시 어디예요? 이진마을이에요. 이진마을 가면은요, 이진마을 대단한 마을이에요.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이순신을 구한 마을 딱 써 있어요. 근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진마을 사람들이 전복도 뭣도 죽도 써다가 이렇게 날린 거란 말이에요. 우리 장군님 오셨다고. 그래서 이진마을에서 아무튼 배에서 이틀, 마을에서 하루에서 3일을 쉬었다가 다시 출전해요. 이진마을은 이순신을 구한 거. 이순신 요소만 관계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전투했던 내용도 쓰여져 있습니다. 이진마을, 보통 마을이 아니죠. 이진마을, 너 이진마을 이장할래? 이진이 무슨 면이더라? 거기 면장할래 하면은 이진마을 이장한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마을이 그렇게 크고 먹을 것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제주도 배가 이진항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확인했는데 이진마을 앞에는 제주도 그 현무암 있잖아요. 바위 굉장히 많아요. 이유, 배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니까 돌을 싣고 왔다가 돌을 내리고 쌀을 싣고 가야 되니까 거기다 퍼놓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제주도하고 다녔었던 흔적이 지금도 이진마을에는 남아있다. 여러분, 이진마을을 조금 생소하지만 이진마을에 어떤 분이 태어나냐면 한말 운병장 황준성이 태어났던 동네이기도 하고요. 요거는 실은 정말 중요한 건데 잘 몰라요. 1930년대 대한민국 최고의 항일 독립운동은 전남운동협의회라고 하는 거예요. 20년대까지는 독립운동 많이 해요. 근데 31년 여러분 아는 만주사변 이후에는 공산주의자들 아니면 거의 독립운동이 사라집니다. 국내에서. 그때 노동 농민운동을 했던 사회주의 계열 사람들이 만들었던 단체가 강진에서 만들어진 게 전남운동협의회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총대장이 좀 생소하죠. 김홍백. 이분이 이진마을 출신이에요. 이진마을 뭐 집터만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이진마을은 떠나서 이순신 장군이 몸을 추스렸던, 그래서 이진마을 사람들은 이순신의 생명을 구했던 마을이라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네입니다. 해남, 여기 진도 완도입니다. 완도. 해남반도 끝자락 지나면 어란진 전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도예요. 여기가 벽파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명량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란진을 거쳐서 벽파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벽파진. 벽파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보름 정도 벽파진에서 진을 치고 있으면서 왜군과 몇 차례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 현장을 김대중 대통령이 퇴임 후에 가서 하염없이 울었던 현장이기도 합니다. 벽파진입니다. 지금 모습이에요.
여기가 루가 있습니다. 벽파정입니다. 진도로 들어가려면 전부 이리 가야 됩니다. 목포에서 벽파진 그리고 제주로 갑니다. 여러분 아는 삼별초 진도의 그 용장산성에 새 왕조를 꾸렸지만 이 벽파진이 함락당하면서 삼별초의 용장성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 용장 벽파진입니다. 여기에서 보름 정도를 이순신 장군이 지체합니다. 벽파진으로 갔다 8월 29일 그리고 9월 16일 날 명량대첩이니까 보름 정도 되죠. 벽파진에 머물렀다. 배설이 도망갔다. 9월 2일인데요. 9월 2일.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적선하고 싸웠던 내용도 나오고요. 자기 심정 같은 게 잘 나옵니다. 홀로 베이에 앉아 있으니 그리운 생각에 눈물을 흘렸다. 세상에 어찌 나 같은 사람이 있겠는가. 아들 회가 내 심정을 알고 언짢아 했다. 근데 9월 14일 적선 55척이 아까 우리가 봤던 어란진에 나타났습니다. 여기죠? 여기까지 지금 적선 330척입니다. 그 앞에 전진 부대가 133척이었고 그리고 선봉이 50여 척입니다. 그 선봉이 여기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이 보고가 이순신 장군한테 들려온 겁니다. 거기에 진도 군민들이 돈을 모아서 56년도에 전쟁이 막 끝났던 시점에 이렇게 멋진 전척비를 세운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정말 멋져요. 글씨도 정말 멋집니다. 이 내용을 저는 꼭 하면 읽습니다. 중요한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벽파진 푸른 바다여 너는 영광스러운 역사를 가졌도다. 민족의 영충궁이 가장 어렵고 외로운 고비에 고작 빛나고 우뚝 솟은 공을 세우신 곳이 여기더라. 옥에서 풀려나와 상도수군 통제사의 무거운 짐을 다시 지고서 병든 몸을 이끌고 남은 배 12척을 거두어 일찍 군수로 임명되었던 진도 땅 벽파진에 이르니 이순신 장군은 정업 군수하다가 진도 군수로 발령이 나요. 근데 부임하는 도중에 부임지가 바뀌었고 또 부임하는 도중에 전라자서 또 바뀌는 거예요. 계속 5등급이 올라가면서 그 얘기입니다. 군수로 임명되었더니요. 임명되었다. 벽파진에 이르니 공이 53세 되던 정윤현 조정에서는 공에게 육조를 명명하였으나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와 120명의 군사가 남아있사옵고 신이 죽지 않았사옵니다. 하고 에서 머무른 16일 동안 그 벽파진에 16일 머물렀다는 거예요. 사흘은 비 내리고 나흘은 바람 불며 마다들 해와 함께 배 위에 앉아 눈물도 지으셨고 12척 적은 배로서 330척 적선을 모조리 무찌르니 통쾌할사 망고의 길이 빛날 명량 대첩이여. 거룩타 님의 은공 어디에 비기오리 피 흘린 의사 혼백 어느 적에 사라지리 이 바다 지나는 이들 이마 숙이 없어서. 명문을 쓰신 분은 이은상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글씨는 여러분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소전 선생이라고 손재영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정치도 하셨고 이분이 문화사적인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것은 여러분 혹시 추사 김정희 세안도라는 그림 생각나신가요? 일본에 있었던 세안도를 한국에 가져오신 분이세요. 결국은 정치하면서 돈이 잘리니까 팔고 팔다가 지금 뭐 최종 종착지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이분이 근데 소전 손재영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한글 서예로 대통령상을 받은 유일한 분이에요. 서예하면 제품 다 뭘로 써요? 한글 쓰잖아요. 한글로 써서 대통령상을 받으신 대단한 분이 손재영입니다. 영양에서 15일, 16일 대승을 거둡니다. 지금 축제한 영화 장면이에요. 영화 장면.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한테 이제 교훈을 줍니다. 우리한테 어떻게 사는 게 의미 있는 삶인지를 얘기해 줍니다. 한강 작가가 했던 말이고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릴 수 있는가?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가? 이 얘기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산 자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가? 우리가 기억하고 기리면 살려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 일방적으로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려내는 것뿐만 아니라 산 자도 죽은 자를 살려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난중일기의 당일 모습이 명량대첩의 얘기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13일입니다. 16일입니다. 이날입니다. 이른 아침 망보는 군사가 와서 보고하기를 적선 200여 척이 곧장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장수들을 불러 거듭 약속할 것을 밝히고 닻을 올리고 바다로 나가니 적선 133척이 우리의 배를 에워쌌다. 지휘선이 홀로 적선 가운데로 들어가 이순신이 샀던 대장선입니다. 탄환과 화살을 비바람같이 발사하였지만 여러 배들은 나머지 12척입니다. 그때 13척이 참여합니다. 바라만 보고서 진격하지 않아 앞일을 헤아릴 수 없었다. 제가 13대 133의 싸움이 아니라 1대 133의 싸움이라고 얘기한 이유입니다. 배에 있는 군사들이, 지금 대장선의 군사들이 얼굴빛이 질려 있었다. 나는 부드럽게 타이르면서 적이 비록 천척이라도 감히 우리 배를 곧바로 공격하지 못할 것이니 조금도 동요하지 말고 힘을 다해 적을 쏘라고 말했다. 그리고 여러 배를 돌아보니 일마장쯤 떨어져 있었고, 일마장 400m 정도 떨어져 있었고, 11척은 또 김억기, 전라도 우수사입니다. 김억기가 탄 배는 보이지도 않았다. 묘연했다. 그런데 해류가 바뀌고 유리해지고 대장선이 적선을 격파가 하니, 예? 그때 아무튼 나머지 배들도 협력해서 이놈들을 격퇴시켰다. 건너편 폭으로 진을 옮겼다가 달빛 아래 신안 암태도로 옮겨 정박하고 밤을 지냈다. 9월 16일 당일 모습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량해전에 보면 제가 한번 요 지도를 찾았는데 여기에 11척이더라고요. 그리고 대장선여가 있었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대장선 133척에 에어싸여가지고, 그래서 1대 133의 싸움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명량대첩의 현장 가면 지금 이순신 장군 두 개 보이나요? 하나는 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존재한 가장 큰 이순신상이에요. 자대까지 30m입니다. 지휘하는 이순신입니다. 이름이. 요거는 물에 지금 물이 빠지면 보이고, 여기까지 물이 차면은 잠겨요. 약간 2m가 채 안 되는 가장 적은 이순신 동상이에요. 이름은 권해하는 이순신입니다. 이순신상. 그래서 손에 지도가 들려, 칼 대신 지도가 들려있는. 그리고 여러분 아는 여기에 이렇게 지금 뭐가 있냐면은 지금 진도대교가 놓여 있습니다. 진도대교가. 그래서 명량대첩의 현장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역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사는 게 의미 있는 삶인지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역사는 여기다 새로운 창의력을 가미하면 새로운 문화 상품으로 재탄생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700만 이상이 본 유일한 영화가 뭔지 아시죠? 왕과 함께 사는 남자는 1600만, 3인가 됐어요. 그것도 역사물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아는 뭐죠? 단종이라고 하는 역사 원형을 모델로 해서 새로 만든 창작품이잖아요. 명량 그 신기록 못 깨고 있습니다. 왜 역사가 중요하냐면, 제가 들여다보니까 1000만 이상이 봤었던 영화의 70%가 역사물이에요. 역사 원형이 갖는 가치가 참 대단하다. 우리 장희빈이라고 하는 사국 두세 가지 봤을 겁니다. 버전.
앞으로 안 만들어질까요? 관점만 달리하면 작가가 새로운만 가미하면 또 다른 장희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긴거리도 곧 만들어지겠죠? 아마 곧 만들어질 것 같아요. 역사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도 하지만 역사 원형의 창의성이 첨가가 되면 새로운 문화 상품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도 땅이 갖는 이순신의 흔적은 역사물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 이순신 장군 명량대첩에 대해서 제가 썼던 글입니다. 133대 13의 싸움은 이렇게 끝이 난다. 그리고 세계 해전사상 전무후무한 10대 1의 절대 불리한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둔다. 이순신은 일기에서 이것을 하늘이 준 행운, 천행이라고 썼지만 이순신의 뛰어난 전술 전략과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낸 리더십이 이뤄낸 기적 같은 승리였다. 이순신이 명량에서 지켜낸 것은 스스로의 안위나 따르던 병사들의 목숨만은 아니었다. 그가 지켜낸 것은 숨이 먹기 직전에 조선의 운명이었다. 저는 그렇게 썼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역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조선의 명줄이 끊어졌어야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을 건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순신이 지켜낸 것은 조선의 운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오늘 이순신은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 있을까? 그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 우리 이제 교장 선생님 오늘 저녁 식사하면서 정치 얘기도 뭐 이런저런 얘기도 나눴습니다만은 김대중 대통령 하에 있다가 이념이 같아서 다른 당으로 가는 건 나 인정할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박근혜 정권에 빌붙었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순간 따뜻한 밥은 더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역사는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한 방에 끝난 거라니까요. 그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역사의 교훈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조그만한 유혹에 자기 전 재산을 파는 거란 말이에요. 요거 뭐 인터넷으로 나간가요? 아무튼 그래서 또 구체적인 인물은 안 들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렇게 막 존경을 받았던 선배가 어느 날 윤석열이한테 갑니다. 뭐 사장짜리 하나 받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실망감을 느끼고 비난하게 됩니다. 이순신이 지금 가슴속에 남아있는 이유는 뭐냐면 명량의 마지막 장면 아마 그걸로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는 니엇니엇 넘어가는데 바닷가를 아들 회와 같이 걷습니다. 회가 묻습니다. 아버지의 충은 군주에 대한 충입니까? 백성에 대한 충입니까? 백성에 대한 충입니다. 만약 군주에 대한 충이었느니라 내가 전두환에 대한 충성 때문이었느니라 하는 순간에 오늘 이순신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선조에 대한 충이었느니라 그 썩어빠진 왕조를 지켜내기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고 싸웠느니라 라고 한다면 일신의 영달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한테 없는 거란 말이에요. 민중의 사랑, 시민들의 사랑을 받지 않는 정치가는, 지자는, 리더는 생명력이 짧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오늘 또 드리고 싶습니다. 이순신을 도운 사람들도 남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순신 광장에 있는 분들 뭐가 높으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요것만 말씀 하나 드릴까요? 오포 중에 여수에 있었던 게 방답진입니다.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가로에 여기에 지휘자는 첨사입니다. 첨사. 첨사는 종삼품이에요. 그러니까 큰 진에는 첨사가 옵니다. 첨사가 2명이 있습니다. 공의 사도진, 요거 사도진이 아니고 첨사여야 됩니다. 첨사. 나머지 발포진, 여도진, 녹도진은 종사품이에요. 등급이 떨어집니다. 만호입니다. 그 다음에 오가는 순천, 광양, 보성 나갔는데 순천은 도호부입니다. 그래서 정삼품이에요. 종삼품이에요. 근데 이순신은 뭐예요? 정삼품이잖아요. 이순신이 관할하는 행정구역 수군 부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광양은 광양군입니다. 군수입니다. 4품 정도 되겠죠. 보성도 군, 나간도 군, 광양현입니다. 현 한 5품 정도나.
그래서 광양, 현령, 보성, 군수, 흥양 군수 이런 분들이 이순신과 함께 싸우고 이름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중에 첨사는 바로 수사 바로 밑에 있는 종삼품의 풍계의 직책이다 하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이순신 광장에 있는 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전라우수사 이엽기, 그리고 경상우수사, 나중에 전라자수사 겸 삼도수군 통지사를 지냈던 옹균, 이순신의 부하였으니까 이순신 광장에 새겨져 있습니다. 순천 도부사입니다. 권준, 어영당, 광양현감입니다. 아까 오간에 속에 있었던 분들, 이순신의 도부분들이죠. 배홍립입니다. 흥양현감입니다. 아까 흥양이 현이네요. 요 이순신은 한자가 다릅니다. 방답진, 요수방답진 첨절제사, 줄여서 첨사입니다. 이분은 나중에 전라자수에 또 올라요. 그러니까 한글로 막 써버리니까 이순신이 시간을 몇십 년 초과해가지고 막 등장하는데 그 후에 나오는 이순신은 한자가 다른 이순신입니다. 1598년 이후에 등장하는 이순신은 이분밖에 없어요. 돌아가신 이순신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사도진, 고흥 사도진에 있는 기와는 첨사입니다. 사도진, 수군 첨절제사. 김인영, 여도진, 네, 부장 이런 뜻이겠죠. 나대용, 나주 출신. 이분도 제가 이제 글을 한번 써봤는데요. 일단 총 감독은 이순신이고 실제 설계에서 만들어내신 분은 나대용인데 나주 문평 출신이세요. 그 공으로 경상도 지역에 현감을 2번이나 지내요. 수령을. 그런데 2번 다 암행의사에 적발돼가지고 북이 나가요. 왜? 역을 좋아해요. 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정은 장군은 좀 대단합니다. 이분 얘기는 조금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분 제가 요걸 써놨네요. 이순신 장군보다도 나이가 2살이 많다. 그리고 과거는 3년인가 5년인가 더 빨리 급제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스텝으로 올라갔다고 한다면 정은 장군이 훨씬 위에 있어야 될 분인데 성격이 대쪽 같아요. 이분은 절대 승진할 수 없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데 임진왜란 일어났을 때 녹도 만호였단 말이에요. 사투. 이분이 어느 사서에는 이순신에게 윽박질렀다는 설도 있어요. 아니? 총으로 위협했다는 설도 있어요. 경상도로 가서 싸우자고. 아무튼 선봉장이 됐던 분이세요. 이분이 모른데 부산포 전투에서 싸우다가 전사합니다. 그날이 내가 모르겠네요. 5월 1일 아무튼 그날 여러분 요수 시민의 날이 몇월 며칠인가요? 아세요? 10월. 그날이 어떤 날인가요? 왜 그날을 정했죠? 그냥 시로 실격한 날이에요. 대한민국에 그런 날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부산 시민의 날은 언제냐? 부산포 전투에서 승리한 날이에요. 임진왜란 때. 우리 쪽으로 해석하자면 정은 장군이 순절한 날이에요. 순절한 날. 이분의 기념비가 모른 데 있습니다. 부산. 제가 몇 번 가봤어요. 광주는 시민의 날이 5월 18일로 만든 것 같던데. 아무튼 정은 장군이에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순신 장군한테 과거 선배이기도 하고 인생 선배이기도 하는데 이순신 장군은 깍듯이 모셔요. 그래서 돌아가셨을 때 이순신 장군이 나의 오른팔을 잃었도다. 나의 오른팔을 잃었다. 라고 애도해하면서 조사를 쓰기도 합니다. 이분이 이제 이순신 장군은 성품을 아실 거예요. 굉장히 신중하신 분이에요. 신중하신 분. 그때 경상도가 박살나고 있을 때 정은이 이순신한테 다그칩니다. 적을 토벌하는데 우리 도와 남의 도가 없다. 적의 예복을 꺾어 놓아야 전라도 보존할 수가 있다. 빨리 출전하시라고 윽박질렀다고 하는 분이 정은 장군이다. 그리고 이순신은 정은 장군을 아꼈고
정은 장군이 돌아가셨을 때 오른팔을 잃었다고 애도했다. 그 정은입니다. 정은 순위비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고 다대동 맨날 간점 나왔던데 모른데 언저리인데 지금 군사지역이기도 합니다. 저녁에도 못 가요. 저희들이 제가 한 2번 간 적이 있습니다. 송일입 장군도 있고 뭐 다 아시는 거니까 정걸이라고 하는 분은 들어보셨죠?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분 잘 안 알려져서 그러는데 제가 글 썼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뭐 정걸 치시면 제 글이 나올 거예요. 이분 보세요. 경상우수사, 전라자수사, 전라우수사, 충청수사. 충청은 자수사, 우수사가 없어요. 충청은 수사예요. 하나의 한 분이에요. 요렇게 지내신 분이 조선시대 역사상 없어요. 뭐 요걸 해서 요걸 다 지내고 장부사, 전라도 병마사 그 다음에 지내고 난 다음에 78세 고령으로 공풍이세요. 공에 계셨는데 이순신 장군이 불러요. 그래서 저의 참모가 되어 주십시오. 저의 고문이 되어 주십시오. 승낙합니다. 이때가 78세. 그래서 그 이순신 장군의 일기에 보면 정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정걸. 그런데 이 정걸이 초창기 전투에 큰 승리를 했고, 그래서 여러분 조선 조정은 정걸을 또 어디다 임명하냐면 임진왜란 일어나기 그 다음이잖아요. 부산포 한산도 전투에 큰 공을 세우자 93년 79세 때 충청 수사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3대 대첩 아시죠? 권율의 행주대첩. 행주대첩은 그때 권율은 뭔지 아세요? 전라도 관찰사였어요. 우리. 그럼 권율이 이끌었던 군대 관군은 전라도 관군이었다니까요. 그런데 화살이 다 떨어진 무렵에 부흥군이 등장해요. 정거리 배 두 척에 화살을 가득 싣고 온 군으로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권율이 행주에서 대첩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정걸의 숨은 엄청난 공 때문이었다. 정걸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인물입니다. 이순신 광장에 남아있습니다. 정시 사충신도 있고요. 흥국사 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왔던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 지역 사람들이었다. 네 번째 꼭지입니다. 마지막 꼭지 정도 되겠는데 이순신과 특별한 인연을 맺었던 땅이 우리 지역입니다. 지금 첫 번째가 제가 이제 발포진을 해놨네요. 아까 발포진 얘기했잖아요. 오간 오포진 고흥에 발포진이 있었다. 1580년 발포진 만호에 임명이 됩니다. 최초의 수군 지휘관으로서의 임명 1년 6개월. 그런데 결국은 전라자수사의 모함으로 1년 6개월 만에 쫓겨납니다. 그 핵심에는 오동나무를 바치라고 했는데 이거는 국가의 공공 물건 기물이니 베어 바칠 수 없나이다. 예. 발포진입니다. 고음입니다. 36살입니다. 1년 6개월 만에 파직이 됩니다. 발포진 만호 임명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머물렀던 발포진에 가면 이 피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청년광장을 만들었는데 저도 하나 써놨습니다. 남도는 이국헌신 국민본분. 혹시 안중근 의사가 썼던 희어가 뭔지 아십니까? 이국헌신 군인본분. 나라를 위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다. 그런데 저는 이국헌신,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치는 것은 국민들의 본분이다 라고 흔적을 남겨놨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영암 올출산자락에 구리마을이 있습니다. 여기 보통 마을이 아니에요. 제가 본 가장 멋진 품격 높은 마을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아는 왕인 박사가 태어났고 여러분 아는 도성국사가 태어난 동네이기도 하고 왕건을 도와서 점을 쳤던 최지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난 동네이기도 합니다. 보통 마을이 아닌데 이 마을에 양모남 시무가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도와줬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현건, 그 다음에 또 한 분 있습니다. 현덕승. 이 두 분이 이순신하고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먼 외가 쪽 친척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제가 그 편지를 분석을 해본 결과, 그런데 이분들이 구림마을 살아요. 현씨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아는 그 현대건설 현 여자분 현정은 거기에 현준호 씨라고 옛날 구림마을 거기 딸인 거예요. 손녀딸인가 될 거예요. 거기에요. 거기 현씨인데 거기서 많은 군량과 관련된 군수품을 보내니까 늘 편지에 답장을 쓰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이 현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답장에 이런 거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제 막 이곳에 닫았습니다. 형의 고을과 그리 멀지 않은 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여기는 고금도입니다. 고금도는 완도잖아요. 형의 고을은 강진 아니다 영암 구림마을입니다. 그래서 멀지 않은 사이라 혹시 소식을 들을 길도 있으려니 했더니만 마침 보내주시는 안부를 받았군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어제 고금도로 진을 옮겨 싸운데 2월 19일 여기 저 친척의 아우 순신 이렇게 써갔단 말이에요. 이게 친척이 된가 봐요. 그런데 고금도로 들어간 정확한 날짜를 실은 정확한 날짜는 2월 17일입니다. 근데 어제라고 썼거든요. 2월 17일 날 고금도에 마지막 삼도 수군 병력을 이끌고 들어간 날을 쓰고 있다. 이분한테 쓴 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분은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지평이라고 하는 간직도 5품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래서 종이품 이순신하고 풍계니 나인이 비교가 안 되는데도 밑에다 보면은 척하라고 자기를 낮춰서 씁니다. 그러니까 친척 중에 그 제가 볼 때는 확률이 좀 높은가 봐요. 그죠? 나이는 적고 뭐해도 시골에 가면 아재라고도 부르고 그러잖아요. 자, 아무튼 근데 이분한테 준 편지 중에 뭐가 중요하냐면 저는 괴로운 진중에서도 나라의 은혜와 만극하여 지위가 정원에 오르니 감격하기 그지없습니다. 여기 한산도로 간 얘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저기 생각하건대 호남은 나라의 울타리라 양무 호남 시무국가 여기가 나옵니다. 만약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작자리 어제 진을 요수에서 한산도로 옮겨치고 부산에 있는 애놈들의 바닷길을 가로막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7월 16일 날이니까 7월 15일 날 한산도로 들어갔다 하는 것을 이 편지는 알려주는 거예요. 현재 이 편지는요 국보로 지정돼서 아산 현충사에 보관돼 있어요. 구림마을에서 가져갑니다. 그 후손 그리고 그 후소 편지가 있었던 구림마을에 아까 말씀드린 양무호남 시무국가비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 우리 지역 구림마을하고도 이순신은 그런 인연이 있다. 요겁니다. 양무호남 시무국가.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보장이라고 나왔잖아요. 호남 국가지 보장. 호남은 국가를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 부분은 말씀을 조금 더 드릴게요. 만약 호남이 없었다면 국가가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면서 경상도 애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놈들은 야 너희들은 한자 해석도 못하냐? 이홍 뭐가 놈들아 이렇게 엄청 공격이 들어와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임진왜란이 끝났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만약 호남이 없었다면 나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임진왜란의 국난을 극복한 가장 큰 공헌 역할은 호남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해석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정확한 해석은 뭐냐면 호남은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지켜져야 됩니다. 만약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호남은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서 진지를 여수에서 번영 한산도로 땡겨서 배치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뜻 그리고 해석할 수 그리고 방금 얘기한 대로 지금 정치가든 누구든 해석한 대로 호남이 없었다면 국가도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뜻은 알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역사란 팩트가 있고 사실이 있고 해석이 가해지는 거예요. 이번에 광주 5.18 46주년입니다. 여러분 아는 니물리안 행진곡 지금 재창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 때 합창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국회의장 정의화가 강주 전남 국회의원들을 모아놓고 물었습니다. 니물리안 행진곡의 님은 누굽니까? 누구도 대답을 못하니까 저는 민주라고 생각합니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니물리안 행진곡의 노래가 80년 5월 당시에 불렸던 노래는 아니에요. 왜? 2년 뒤에 윤상훈과 박기순이 영혼 결혼했다는 말을 듣고 황석영이 작사해서 만든 노래란 말이에요. 2년 뒤에 만들어진 노래예요. 그러니까 영혼 결혼식의 두 남녀를 기리는 노래니까 님은 윤상훈 아니면 박기순이 이거 팩트예요. 그런데 해석하면 그건 사실이고 해석하면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쓰러진 강주의 영령들도 님일 수도 있고 그 영령들이 지키고자 했던 민주도 님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해석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틀린 해석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양모남 시무국가도 원래 뜻은 어떤 건데 어떻게 해석해도 상관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성입니다. 아까 열선로에서 거역했던 현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인 어른이 이름이 방진이에요. 이분이 일찍이 보성 군수를 지내요. 그리고 자기 집사람이 될 방씨 부인도 어렸을 때 보성에서 아버지 따라서 놀았던 동네예요. 그래서 보성하고 그런 인연이 있다. 지금 방진 그 보성 군수들이 묵었던 그 숙소라고 하나요? 매야. 이게 방진관이라고 해서 방진과 이순신의 부인 얘기를 꾸며놓은 기념관이 조그만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이순신 보성 2년 그리고 사랑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까 이진마을입니다. 아까 그 병명 이름 도 뭐라고요? 뭐가 났다고요? 이순신이 토사강남 도아리가 났을 때 내렸던 마을 이진마을. 바다에서 나와 못해서 잤다. 그래서 이진마을 사람들은 입구에 현말이 붙었다니까요. 이순신을 구한 마을. 이진마을도 특별한 인연이 있다. 목포 고화도입니다. 명량대첩에서 승리한 후에 바로 후퇴합니다. 서군산 군도까지 올라갔다가 정착한 데가 목포 고화도입니다. 언제까지냐면 98년 2월 16일까지. 그리고 마지막 진영을 어디로 옮겨요? 안동 고금도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화도는 고금도로 오기 직전에 이순신의 수군이 약 3달 정도 머무르면서 추스렸었던 다시 재건했었던 장소가 고화도다. 목포하고도 인연이 있습니다. 안동 고금도는 아까 마지막 머물렀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묘당도에 진림도덕의 명수군이 주둔합니다. 그리고 명량 노량에서 전사한 뒤에 진림도덕이 이순신과 그 수군 그 부도덕이었던 등자룡의 시신을 함께 모셨고 이순신의 시신을 임시 모셨던 장소가 얼송대라고 하는 곳이에요. 얼송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얼송대에 한 일주일 있다가 충남 아산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면 풀이 나지 않아요. 풀이 나지 않아요. 왜 풀이 나지 않을까? 이게 많은 호사가들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마도 그때 겨울이기는 했어도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금을 많이 뿌렸을 것 같아요. 소금. 이런 것 때문에 그 현장은 지금 풀이 나지 않을까, 안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하게 지금 풀이 잘 안 나요. 그런 거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요 진남관 법원 다 끝났나요? 예, 문 열었습니까? 열었습니다. 예, 아무튼 조선시대 가장 큰
목적은 충물, 진남관. 여러분 강주에 읍성이 있었습니다. 남쪽 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애놈을 진압한다. 진남문입니다. 진남문. 강주 읍성에도 진남문이에요. 그러니까 호남 지역 이 지역에는 늘 애놈들에 대한 경계, 남쪽은 이런 걸 문에다도 이렇게 새기면서 늘 경계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북쪽문은 대부분 공북문입니다. 공북문. 임금님에게 이렇게 조아린 게 공북이거든요. 아무튼 강주에도 진남문이 있다. 여기 진남관이고요. 그리고 강주에도 여수에도 진남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있죠? 네. 이순신 장군 여기가 이제 전라 자수사가 메인이에요. 그리고 삼도수군 통제사라고 하는 것은 공식 직함상에 있는 직책은 아니고 위기에 처해졌을 때 임시적으로 이렇게 임명을 했다가 이제 그게 뭐 계속해서 그 삼도의 수군 통제 유계중 뭐라고 하나요? 이론적인 통제 시스템을 위해서 삼도 수군 통제사가 존재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전라 자수사가 삼도 수군 통제사를 겸했단 말이에요. 근데 임진왜란이 끝나고는 지금 아마 경상 자수사 겸 그렇게 되지 않나요? 삼도 수군 통제사. 그러니까 삼도 수군 통제영의 최초의 통제영은 여수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수는 삼도 수군 통제사의 본영입니다. 이순신은 초대, 2대가 옹균, 3대가 다시 이순신입니다. 이순신을 빼고 삼도 수군 통제사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임진왜란의 3대 측은 넘어가겠습니다. 이순신 수군 부대가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는 왜군의 수군 부대의 보급로를 차단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조금만 하겠습니다. 한 1분. 여러분 나폴레옹 군대도 모스크바 갔다가 쫄딱 망합니다. 당나라, 수나라 병력이 적어서 고구려를 침략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보급로가 차단돼서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못 먹으면 져요. 못 먹으면. 춤은 집니다. 못 먹고 못 입으면. 그래서 방어하는 부대가 결정적으로 유리한 거예요. 공격하는 부대에 비해서. 우리나라 엄청난 산악지대입니다. 부산에다가 곡식을 배달 일본에서 가져와서 우리 달구지에다 열선지 싣고 서울 평양 우주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를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수백 석 싣고 배로 서남 연해안 올라와서 영산강, 금강, 한강, 예성강, 압록강으로 보급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누가 막아요? 이순신이 막은 게 아니라 이순신의 수군이에요. 이순신 수군의 98%가 남도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절반 이상은 공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아무튼 확인된 바로는 이순신 수군 부대 남도인들이 막았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순신이 23전 23승입니까? 이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아무튼 한산도로 전진 배치되면서 수군로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그래서 압록강을 건너지 못하고 1년도 안 돼서 남해안 일대로 내려왔다가 흐지부지 협상 뭐 했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순신과 보급로 차단 말씀을 드렸고요. 모친이 4년 가까이 모셨던 장소도 여수다. 여수가 중요한 의미. 3년 9개월 머물렀네요.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순신 남도 땅은 이순신 사당 최대 건립지였다. 이는 이순신의 전투 현장이 가장 많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를 기리고 가슴에 품고 사는 남도인들이 가장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순신은 정유재란 때 수군, 우리 남도는 이순신의 수군 재건지였고, 남도 땅에서 수군을 재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명량에서
대책을 거둘 수 있었고 그리고 끊어지려던 조선의 운명을 구해낼 수 있었다. 이순신을 도운 사람들은 경상도 사람들이 다수가 아닙니다. 아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부 남도 사람들. 그리고 이순신은 여수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던 보성도, 양모남 시국갑에 서 있는 영암 구림마을도, 그리고 그 생명을 구한 해남 이진마을도, 그리고 처음으로 발포진 만호가 되었던 고흥도 다 이순신과 특별한 인연을 맺은 곳이었다. 그런데 가장 핵심 지역은 전라 자수영, 삼도 수군 통제령에 있는 요수다. 그래서 저는 이순신 재단이 전국을 아우르는 재단 만들기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강주, 전남 강주 특별시가 만들어졌으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이순신 지역을이라도 관리하는 어떤 이순신 장군 센터나 아무튼 뭐 이런 게 여수에 만들어져서 모든 공무원들이나 뭐 공무원들 교육장소, 학생들 교육장소, 일반인들 교육장소, 그리고 우리 지역 이순신 장군의 헌을 기리는 사업, 연구사업 이런 것들의 센터가 여수가 됐으면 좋겠다.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